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9월 16일, 오늘 뭐 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미국 증시 한번 좀 보실 텐데요. 다우 지수가 0.2%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. 나스닥 종합 지수가 1.12%, 나스닥이 조금 더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, 글쎄요, 종가로, 좀 끌어올릴지 아니면 종가가 저점으로 마감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, 기술주들이 좀 일단, 좀 흐름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.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좋은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율이, 지금, 원달러 환율이 1399원에서 마감을 했거든요. 이게 14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, 이제 이게 정말 수치화가 됐었을 때 충격을 줄지, 그리고 1400원이 돼서 시장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거든요. 국가에서, 물론 정부에서 개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뭔가 좀 조치가 없다라고 했었을 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저도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짜두고 주말 동안에 또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. 일단 그건 그렇고 이제 주식 쪽에서는 이제 테마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데 또 예, 좀 덩어리가 큰 테마보다는 좀 작은, 소소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테마주들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, 일단 종목들은, 좀 그렇게 썩 메리트 있진 않는데, 금요일이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보실 만한 종목들 한번,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현대차가 올해 말에, 레벨 3 자율차 상용화, 세계 두 번째로 시도하겠다.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.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첫 번째겠고요. 이제 해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독일이 첫 번째, 벤츠가 첫 번째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어제 장웅준 현대차 자율주행 사업부 전무가 코엑스에서 컨퍼런스 연설자로 참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좀 나왔는데, 이제 기사 내용을 읽어봤었을 때는, 우리나라가 이제 한 5년 정도 뒤쳐졌는데,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출시하면서 좀 따라잡겠다,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 자율주행 관련주 쪽, 현대차 쪽에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나왔을 때 갔던 종목들이, 모트렉스, 인포뱅크, 라닉스, 오비고였습니다. 그래서 이쪽이 좀 한 번씩 이슈가 될지, 근데 이게 바로 이 시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모트렉스가 일단 저항선 자리를 좀 뚫어줬거든요. 그래서 갭상승으로 좀 뜨고 난 다음에 글쎄요, 좀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또 바로 이렇게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거래량도 좀 들어왔고요.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왔는 대비해서 저는 좀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. 여기서 다시 한번 충분히 여기서 돌리는 요 하락을 돌리는 양봉으로 좀 마감했다. 올라와서 마감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이 음봉이 속임수 음봉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. 이 직전에 이 차트를 보시면 요런 속임수 음봉들이 좀 몇 번 나왔어요. 근데 여기서 바로 돌리지 않고 한동안 조정을 좀 주다가 바로 또 끌어올렸죠. 요런 페이크적인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 권리락으로 좀 빠진 거긴 한데 요런 걸 일단 염두에 두고 좀 봤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속임수 음봉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인포뱅크도 자율주행 쪽이긴 한데 아직은 이렇다 할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안 보여요. 그래서 이런 저항선 자리를 좀 뚫어줄 때 한번 좀 이슈가 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라닉스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. 거래량이 중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오비고는 그래도 좀 들어왔죠.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요런 자리가 이제 매집이 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항대도 될 수 있는데 요런 자리 이제 15,000원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데 원체 이제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다.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안전빵으로 매매하실 거라면 요 자리를 뚫고 안착했었을 때 이제 시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안에서는 이제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해야 돼요. 그래서
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이 저항대를 뚫고 안착하거나 그럴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다음은 포스코 예고된 태풍의 속수무책 정상화 6개월 걸린다. 일단 포스코가 이제 태풍 피해로 좀 고로가 중지된 상태인데 조금씩 이제 복구하고 있죠.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거기다 정부에서 포스코를 좀 자꾸 늘어졌죠. 예, 뭐 누구 문제냐, 예,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정부에서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. 일단 잘잘못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, 예, 빨리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고, 뭐 그런 내용인데, 여기서 이제 주식에서는 단사이익이 중요합니다. 누가 잘못했냐, 잘했냐, 이런 거는 주식에서 중요하지 않고, 결국에는 포스코가 장기적으로, 뭐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라고 했었을 때,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볼지,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. 주식 쪽에서는. 그래서 금강, 철강, 대동스틸, 하이스틸, 부구철강 이쪽이 시간 내로 좀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주식에서는 뭐 중요한 거는 돈이 어디로 쏠리느냐, 돈이 어디로 몰릴 것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금강철강이 이제 시간 내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. 그리고 대동스틸, 그리고 하이스틸, 그리고 부구철강까지 지금 시간 내로 다 올랐는데 대장은 역시 금강철강이죠. 그래서 내일 요 저항대 자리를 뚫어줄 텐데 갭이 좀 많이 떠서 아마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할 종목 없으면 이런 거 봐야 돼요. 예. 할 종목 없으면 이쪽으로 자금 쏠리는지 보고 시총이 좀 작아서 뭐 거래대금 순위로 봤었을 때는 나오기가 좀 어렵고 뭐 등락률 순위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상승 나온다 그러면은 예, 공략하시면 좋고 항상 말씀드리죠. 공략하는 거는 갭으로 떴을 때 두 가지 경우다. 갭으로 떠서 예, 바로 시가 자리를 뭐 지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정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는 항상 거래량 줄었는지 확인하시고 거래량 줄었을 때 한번 들어가서 이제 시가 안 깨지면은 공략해서 반등 그리고 반대로 시가 자리에서 상승했다 뭐 밀리든지 아니면 바로 밀리든지 음봉으로 전환됐을 때는 하방에 대해서 지지 확인하고 시가 부근에서 올라올 때 뭐 시가를 뚫었을 때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줄었다가 다시 거래량 증가하면서 올라갈 때 예, 그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. 일단 뭐 저는 이제 메시지 톡으로 이제 진입 자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. 예, 그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. 이걸 횡보하는 걸 보고 여기서 횡보하는구나라고 해서 가격 드리면 이미 뭐 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더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. 근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든 잡아서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. 금강철강이 대장주라서 이쪽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동스틸이나 예, 하이스틸 뭐 부구철강 다 마찬가지로 이런 저항대 앞선에 있는 이 저항대를 좀 뚫어주는지 예, 그런 거 일단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다음은 조선 3사 카타르발 LNG선 1차 물량 꽉 채웠다. 그래서 뭐 여러 번 나왔던 뉴스예요. 그래서 LNG선 수주가 지금 계속 꽉꽉 들어차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배가 완성돼서 나간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또 뭐 당장 매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부품주나 아니면은 이 선박에 납품하는 뭐 철강 쪽 이쪽은 그래도 바로 이쪽 큰 조선사에서 그 부품주로 돈 줄 때는 바로 주는 편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조선주에 비해서는 매출이 좀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 LNG선 관련주 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승 그리고 하이로코리아, 태광, 성광밴드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다가 어제 시세가 좀 올라왔는데 1승도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. 내일 21선 자리에 올라오는지 한번 보고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네요.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.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른 종목들은 일단 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땐 제가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변동성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는 보게 된다면 1승
일색만 좀 볼 것 같습니다. 자, 하이로코리아도 그렇고요. 예. 앞에 이제 이 조정대, 그리고 이 진폭, 캔들 진폭 이런 걸 좀 봐요. 그래서 확실하게 진폭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보거든요. 시청도 좀 보지만, 그래서 성광밴드가 그나마 좀 추세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성광밴드, 성광밴드 좀 볼 수 있겠네요. 자, 온라인에 베끼든 SM 라이크 기획 계약 종료 검토한다.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의 설명을 좀 드리면, SM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주를 주는 거예요. 니네들 노래 좀 써와봐. 뭐 좀 해, SM이 여기다가 이제 뭐 작곡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부탁을 합니다.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노래에 대한 이제 저작권료나 이런 걸 좀 받거든요. 그러면은 SM에서 얘네들한테 주는 돈이 좀 상당히 꽤 커요. 예. 근데 이 회사의 주인이 이수만이야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수만은 SM을 팔아도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SM의 이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일단 카카오에서 인수 자체가 좀 안 됐던 이유도 너무 이 라이크 기획에 돈을 퍼다 주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면에서 좀 싫어하는 거죠. 그것도 이것도 이수만 회사니까 니네들 왜 그렇게 장사하니? 그러면서 인수를 이제 거부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제 SM이 라이크 기획과 계약을 종료한다.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주총해서 결국 넘어졌죠. 그래서 그 일반 주주들에게 우리에게도 좀 힘을 달라, 표를 달라 이랬었는데 이제 무마된 거예요. 조용히 넘어갔다가 이제 좀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이수만이 라이크 기획 계약 종료 검토하겠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호재가 되는 건 뭐냐면은 라이크 기획에 들어가는 이 금액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겠죠. 다른 그 JYP라든지 YG라든지 이런 회사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떨어진 부분이 라이크 기획에 돈이 좀 들어간다. 이게 좀 과도하게 들어갔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호재가 된다. 그리고 이 라이크 기획과 계약이 해지됐을 때 카카오에서 아니면 CJ ENM에서 인수할지 그런 게 좀 호재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SM과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SM CNC 그리고 디어유 키스트 갤럭시 SM도 마찬가지로 좀 관련주로 또 넣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SM이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올 건데 이제 앞에 저항대 매물이 있어서 요게 어떻게 될지는 내일 거래대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계속 다른 엔터주를 상승으로 올라갔었을 때 못 올라갔었던 게 요 라이크 기획의 영향도 있습니다. SM 라이프 디자인 이 종목은 거래량이 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좀 매매 관점을 안 보고 그나마 본다면 SM CNC였는데 이 종목은 역시나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했어요. 시간 내에서 상한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노린다면 SM이어야 될 것 같은데,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. 시간 외로 나온 거라서 아마 다 알고 있을 내용이에요. 그래서, 아침 초반에 자금이 좀 몰릴 수 있는데, 이때 단타들은 다 빠져나오겠죠. 저도 이제 시간 외로 이 종목 보시라고 이제 알려드렸는데, 그때 조금이라도 잡으신 분들은 다행이고, 상한가 들어가서 못 잡으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고, 그래서 이쪽은 좀 내일 저는 모르겠어요. 이쪽을 좀 잡을지 안 잡을지 고민이 좀 됩니다. 차트적으로는 좀 안 좋아 보여서. 그리고 갤럭시 SM도 여기 있고요. 디어유, 키스트 이 종목도 다 SM 관련 쪽으로 엮이는 종목들이거든요. 시간으로 다 다 올랐기 때문에 이쪽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대장주 본다고 보시면 돼요. 저는 매매하면은 제가 이제 공략을 하고 나서 2등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니면 대장주가 이제 엮이는 전혀 예전에 엮였던 종목이 아니고 오늘 FPay 관련주 쪽 같은 거 있잖아요. 전혀 대장주가 아니었던 AT10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대장주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다 대장주 위주로 좀 봅니다.
자, 태풍 남마돌이 다음 주 초에 제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18일부터 태풍 반경 안에 들어간다. 그리고 16일부터 비상 1단계 가동한다. 그래서 일단 금요일부터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주말 동안에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은, 아니면은 태풍을 좀 지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쪽 테마가 좀 다시 한번 시대에 나올 수 있거든요. 우원개발, 자연과 환경, 특수건설. 일단 요런 종목들은 지지는 일단 잘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. 지지는 나왔다. 밀리진 않고 지지는 나왔다. 우원개발도 일단은 뭐 시세가 그나마 좀 21선 자리 위로 올라왔고 거래량 없이도 잘 조정을 좀 받았어요. 크게 좀 문제 없습니다. 이 종목도. 그리고 특수건설도. 대장은 아마 우원개발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마다 좀 시장이 이쪽도 대장이 자주 바뀌는 편이라 대장주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저는 일단 21선 자리에 안착한 우원개발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우원개발이 가면 특수건설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일단 날씨를 봐야 돼요. 날씨를 보고 날씨가 좀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홀딩에서 월요일까지 보실 수 있고, 좀 날씨가 봤는데 특히 이제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날씨 뭐 괜찮네 하시면은 뭐 하루짜리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준비한 종목들이 이 정도가 있는데 일단 뭐 중간중간 뭐 포르쉐 관련주라든지 뭐 애플페이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관심 종목에 그런 거 좀 뽑아 놓으시는 게 좋고, 제가 뉴스나 이런 거 좀 올려드렸을 때 제가 관련주까지 같이 엮어서 드리지만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기사 내용 올려드린 거 제목만 봐도 이거 어떤 종목하고 엮이겠구나, 이런 거가 좀 바로바로 좀 나와야지 매매하시기엔 좀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공부 늦은 시간까지 뭐 하시는 분들 제가 좀 도움 드리려고 계속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보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. 저도 뭐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이어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. 주말 또 잘 보내시고, 저는 또 이따가 저녁에 또 방송이 있는데 방송 끝나고도 주말에 특징 테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